네, 안녕하세요. 2025년 7월입니다. 틀니나 임플란트가 아니라 이를 다시 나게 한다. 네, 오늘 불로장생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식도를 거쳐 7초 정도면 위에 도착합니다. 즉 입으로 그리고 목 지나서 아래 위로 간다는 거죠. 목 주변에 뭐 아래 정도의 입을 지나면 식도를 거치게 돼서 7초 정도의 위로 도착하는데, 식도는 엄지손가락 굵기에 25cm 길이의 관입니다. 관. 지금 엄지척 하시면 딱 그 25cm고요. 목구멍과 위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네, 목구멍과 위를 연결해주고 있대요. 그 사이에 목젖 아래쯤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식도 내부 통로가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고체는 7초, 액체는 1초 정도 위로 보내줍니다. 네, 식도가 이렇게 수축과 확장,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면서 고체는 7초가 걸리고 액체는 1초 정도에 쭉 넘어간다고 합니다. 식도에는 두 개의 괄약건이 있습니다. 식도 입구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출구에 하나가 있습니다. 즉 위를 중심으로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괄약근이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음식이 넘어오면 입구 괄약근이 열리고, 식도를 통과하면 출구 괄약근이 열려서 위로 보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교도소 들어갈 때 철창이 열리고 닫히는 걸 상상하면 됩니다. 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지면 위에 있는 음식물들과 위산이 식도를 통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괄약근을 꽉 조였던 게 느슨해지면 당연히 음식물들과 위에 있던 게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나오게 되겠죠. 바로 구토라고 합니다. 식도를 통해 음식물과 위산이 역류해서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식도를 상하게 하죠. 위는 위산에 뮤신이라는 방어벽이 있지만 식도는 위산 방어벽이 없어 염증이 생깁니다. 식도염이라고 하죠. 위산은 치아도 상하게 합니다. 즉 토할 때 나오는 그 위산, 위에 있던 위산이 식도를 지나서 나오면 치아를 상하게 하는 거죠. 치아 바깥은 법랑질이라는 단단한 껍질이 보호를 해주는데 산에 약합니다. 즉 위산에 약하다라는 거고, 구토시 딸려 나온 위산이 법랑질을 부식시켜 이빨을 상하게 하고 노랗게 변색을 시킵니다. 구토를 했으면 빨리 물로 헹군다든지 양치질을 해주는 게 더 좋다는 이유입니다. 토한 후에 물을 마시라는 이유는 수분 보충보다는 입안의 위산 제거를 빨리 해서 치아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크죠. 20대에서 30대 치아가 누렇게 되고 부식되는 원인 1위가 바로 오바이트입니다. 토하는 게 습관이 되면 괄약근에 맛이 가서 느슨해집니다. 괄약근이 맛이 가서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를 상하게 만드는 거죠.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위에 도착하면 펩신이라는 소화효소와 염산이 위 속의 음식을 죽 상태로 만들어 소장으로 내려 보냅니다. 펩시콜라가 펩신에서 이름을 딴 것으로, 콜라가 원래 소화제 대용품으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국수는 1시간, 밥은 3시간, 고기는 4시간 반 정도 위장에서 머물러야 소장으로 내려갈 수 있게 죽 상태가 되죠. 국수를 먹으면 배가 빨리 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침은 99.3%가 물, 0.3%가 뮤신, 아밀레이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점막을 끈적하게 코팅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뮤신은 침에도 섞여 나와서 입안을 코팅해서 보호해줍니다. 침이 끈적이는 이유죠. 침 속의 아밀라제는 입안에 들어온 탄수화물을 엿당으로 바꿔서 달달하게 만들고 소화하기 쉽게 바꿔줍니다. 발화된 보리로 만든 엿기름에 아밀라제 효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발화된 보리를 물에 담가 놓으면 아밀라제가 물에 녹아서 나옵니다. 아밀라제가 녹아있는 물을 탄수화물, 즉 이 밥에 섞어서 따뜻한 곳에서 삭히면 탄수화물이 엿당으로 분해가 되며 식혜가 됩니다. 입속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침은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침과 함께 위장 속으로 삼켜서 입속을 청소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 안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침과 함께 척척척척척 섞어서 위장 속으로 삼켜서 입속을 청소합니다. 구강암에 걸리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입안의 침샘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샘이 침을 못 만들면 입안 청소를 할 수 없어 지독한 입냄새와 충치 등이 생기게 됩니다. 침은 치아 건강도 도와줍니다. 치아 자체는 엄청 단단한 물질이지만 입안의 산성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빨 표면에 범랑질에 있는 칼슘, 인 등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빨이 약해지고 충치가 진행된다라는 말이죠. 이때 침이 완충작용을 하면 치아를 보호해줍니다. 침이 적게 나오면 충치가 빨리 진행된다는 말이죠. 침을 잘 나오게 하는 식품이 충치 예방에 좋다라는 이유입니다. 당분이 없는 껌 같은 것이 바로 그렇죠. 입은 외부와 열려있는 통로로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입안은 음식과 습도 때문에 사람 몸 중에 세균이 가장 번식하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침에는 세균을 파괴하는 라이소자임, 항체 기능이 있는 감마글로불린과 같은 물질이 들어있어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입이 말라서 침이 부족하면 입속에 궤양이 생기거나 감염이 잘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고혈압약, 진통제, 신경안정제, 항히스타민제 등 많은 종류의 약들 속에 침이 나오는 것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장기 복용하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 구강 건조증으로 가게 됩니다. 고혈압약은 저희 부모님도 드시고요. 그리고 신경안정제 가끔 드시고요. 진통제는 뭔가 치료하면 진통제 가끔 맞고. 야, 이거 좀 그렇네요. 이런 약을 먹을 때는 좀 물을 많이 먹을 필요나 아까 당분이 없는 껌을 먹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입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약들을 장기 복용하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 구강 건조증이 생기게 되어 입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침은 1분에 0.3ml 정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침이 0.1ml보다 적게 나오면 구강 건조증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입안이 빨리 마르고 입속에 침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이물질이 코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바로 기관지로 들어가니 강력한 필터를 스킵하게 되는 것이죠. 숨을 입이 아니라 코로 쉬라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영구치 하나로 평생을 버텨야 합니다. 과거보다 장수를 하다 보니 영구치에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최근 들어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 있죠. 과거에는 틀니가 대세였습니다. 틀니는 턱뼈가 아니라 잇몸에서 지지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틀니는 계속되는 압력에서 잇몸이 손상되고 치조골이 녹으면서 함주기가 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합주기가 되는 부작용이 있었죠. 임플란트는 잇몸이 아니라 잇몸 뼈에 구멍을 내서 나사를 꼽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틀니보다 치조골 흡수와 잇몸 손상을 줄이면서 씹는 힘도 틀니보다 4배 이상이라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염증입니다. 나사를 박은 부위에서 염증이 일어나고 잇몸과 잇몸뼈를 손상시켜 임플란트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임플란트 너무 여러 개 하면 좋지 않습니다. 네, 하나로 족한 것 같습니다. 양치질 열심히 합시다. 계속 읽겠습니다. 저도 하나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영구치라고 부르는 이빨이 평생 한 번만 나는 게 문제의 원인입니다. 상어는 수백 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이빨이 빠지면 새로운 이빨이 계속 나는 동물입니다. 상어의 이빨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사람도 상어와 마찬가지로 치아 싹인 치배, 투스버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람도 치배를 가지고 있지만 USAG1이라는 단백질이 치배가 치아로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2018년 쥐에게 USAG1을 단백질을 억제하자 새로운 이빨이 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인간과 비슷한 유치와 영구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패럿과 쥐에게도 새로운 이빨을 나게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남은 것은 사람에게 새로운 이빨이 나는지 실험을 하는 것이죠. 2025년 9월 일본의 토레젠 바이오파마는 충치 등으로 치아 일부를 잃은 30에서 64세 남성을 대상으로 일상 실험에 들어갑니다. 약물의 안정성 및 부작용을 평가하는 단계죠. 2026년에 2상, 2027년, 29년에 3상을 진행한 뒤 2030년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로운 치아가 나게 하는 효과는 분명해 보이는데 부작용이 발생할지가 관건이죠. 임상에 성공하고 상용화가 되면 틀니나 임플란트가 아니라 새로운 치아를 나게 하는 시대가 열릴 듯한 연구입니다. 야, 틀니 임플란트. 네, 치과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토레젬은 해당 약값을 150만 엔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와우, 1,300만 원입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보다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임플란트 한 100만 원 대회죠. 자, 1,300만 원. 돈이 있으면 이거 내고 하겠는데요. 그리고 부작용 없다면 한국연대치과대학에서 서울대학
한국의학대학원 공동연구팀도 25년 1월 뼈와 치아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기전과 약물을 밝혀냅니다. 국제학술지 바이오머티리얼즈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실험용 쥐와 개의 치아에 투입한 약물에서 치아 재생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약물 투입만으로 재생이 된다니 대단합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치아 건강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원래 치아만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실버 산업 쪽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네요. 자, 댓글 한 3개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 교정에서 가지런하게 만든 치아를 새 걸로 다시 만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하게 만들어내요. 교정된 결 따라 날지 아니면 원래 방향으로 틀어질지 가족 중에 교정하느라 몇 년간 고생한 게 생각나서요. 야, 벌써 이게 상용화 됐다고 생각하고 먼 미래를 생각하고 있네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르 형, 동물한테는 이빨로 표현한다라고 알고 있음요. 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아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잘못 아시는 겁니다. 이빨도 사람에서 쓰는 표준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척추 동물의 입 안에 있으며 물거나 씹는 역할을 하는 기관. 이빨, 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치아, 이를 점잖게 부르는 말. 사람한테도 이빨이라고 표현할 수 있네요. 다만 이빨은 이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보니 이나 치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저도 평생 이빨은 동물한테 쓰는 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사람한테, 그리고 대갈, 요거는 동물한테 이렇게 쓰는 말로 알고 있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빨이 동물에게만 해당되어 치대에서 이빨이라고 하면 선배나 교수님들한테 혼이 났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빨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아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두루두루 박직다직한 메르 형. 모르는 건 형수님 마음속에밖에 없는 거죠. 모르는 건 형수님 마음속밖에 없는 거죠. 네, 메르님 형수님 마음속 외에는 다 알고 있다라는 지금 정설이 있습니다. 자, 부비트랩님의 댓글입니다. USAG1을 억제하자 치아가 나오는데 앞니에 적용했더니 어금니가 나온다면? 치배가 분화되는 과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렇네요. 특정 부위의 치아가 새로 나와야 되는데 막 엄한 곳에서 새로 나오면 그냥 또 하나 이빨 뽑히는 거잖아요. 재밌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보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큰 건 없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끔 봉사활동을 가서 보면 불황자들이 제일 불쌍한 게 바로 치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치아만 튼튼하면 20년은 젊어 보이고 실제로 건강하게 되니 소비 쿠폰 지급 같은 뻘짓할 시간에 불황자들은 물론 초, 중, 고교생들에게도 치아 교정을 무료로 해주어라, 이런 아무튼 의견이니까.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